여러분 지난 이제 2020년도 그랑 다른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 5교시인가요? 그래서 그 데이터 입출력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이제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이전에서는 하나의 섹션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서 상당히 그 전에도 요 데이터 입출력 부분은 이제 많이 출제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C나 자바, 뭐 파이썬은 이제 또 여기서는 또 새로운 그 섹션으로 또 설명하고 있어서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C와 자바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을 받거나 그 커서인 상태에서 주로 예전에는 프롬프트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 화면의 입력 상태, 그러니까 입력을 기다리는 상태, 그 다음에 어떤 변수에 저장된 값을 그 출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표준 입출력 방법, 그거를 설명을 이제 하고 있고,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섹션 134페이지고요. 21년 페이지로는 43페이지죠. 그래서 뭐 그 책을 이제 그 작년 책을 갖고 있는 학생은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다 요약을 좀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함수인데요. 표준 함수. 저희들이 이제 C나 자바에서 사실은 이제 메인도 이제 함수죠. 메인. 그죠? 이렇게 메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갈로 열고 이렇게 뜨잖아요. 함수예요. 함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수학에서 f 펑션제라고 할 때 f 갈로 열고 fx는 뭐 x제곱 할 때 이제 그 2차 함수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함수라는 말을 이제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수학적 함수랑은 이제 약간 뭐 개념적으로 좀 다르긴 하지만 의미적으로 좀 보면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라는 어떤 의미로는 이제 좀 이제 비슷한 이제 개념이죠. 의미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입력과 출력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 이제 이걸 이제 scanf, 그 다음에 뭐 출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 printf, C를 기준으로 좀 보면 자바에서는 입력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출력할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씁니다. 자바는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C에서 이제 그 입력할 때 scanf, 출력할 때 printf, 갈로 이게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니까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죠? 또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입력할 때 요 서식 문자열, 그 다음에 요거를 저장할 변수. 여기서는 이제 scanf인 경우는 주소를 형식으로 이제 쓰게 돼 있고, printf는 그냥 변수명을 쓰죠. 여기서는 이제 뭐 값을 이렇게 이제 넣었지만, 변수 이제 번지를 나타내는 우리가 앞에서 포인터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입력받을 때는 요 포인터로 이제 쓰고 출력할 때는 이제 변수명이나 이렇게 값을 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제 요 서식에 대해서 요 D는 이제 뭐 정수고 C는 뭐 하나의 문자고 S는 문자열이고 여러 개의 문자열이고 F는 이제 실수고 이런 거가 143페이지 밑에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세 자리의 정수 형태로 입력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입력한 값을 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C에서는 이렇게 문자를 이제 문자가 됐든 데이터 숫자가 됐든 이렇게 이제 씁니다. scanf 라고 해서 갈로 열고 닫고 뒤에는 뭐 항상 세미콜론이 붙는 거니까 이 안에 첫 번째 땡땡 이래 가지고 여기 입력받을 어떠한 형식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변수명을 이렇게 적어요. 그 변수명 앞에서는 주소를 나타내는 요 end 표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입력할 때. 요거 같은 경우는 D인 경우는 이제 정수, C인 경우는 문자 하나, S인 경우는 이제
문자열, F인 경우는 저기 그 실수, 그죠? 소수점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약속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리수를 얘기하는 거고. 프린트F는 이제 이렇게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방법은 서식 문자열, 그 다음에 주소 쓰게 돼 있는데 요 앞에서 스캔F는 주소를 쓰는 방법이 AND 표시를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A 이렇게 쓰면 됩니다. A 저 변수 이름을 AND 표시할 필요 없이 요거는 이제 요 값을 이제 출력하라는 건데요.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써요. 여기서도 물론 이제 쓰지만 이렇게 물론 이제 서식 문자열 앞에는 반드시 %를 이제 쓰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유념하시고 그래서 이제 %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전체 8자인데 F 실수 형식인데 소수점 이하 두 자리를 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그 책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제도 많이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제 같은 경우는 47페이지에 있는 예제. 그래서 뭐 이거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시험 문제 좀 나오는 거는 요 네 가지 형태. 네 가지 형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렇죠? 나머지도 서식 문자의 형태가 뭐 %U, 그 다음에 뭐 %X, %X도 사실은 좀 16진수 관련돼서 좀 실무적으로는 좀 많이 씁니다. 저 %X, 저 16진수인 경우. 그래서 이제 요 정도 5가지의 그 서식 문자 정도. 그 외에도 이제 뭐 그 %F, %F는 설명을 했죠. %E 이건 이제 지수형으로. %LD 이러면 롱형 뭐, %LO 이러면 8진수, LX는 롱 16진수, %P는 또 주소 값을 받을 때, 뭐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5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5가지.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여기 이제 그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요런 형태들은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지만, 주로 많이 쓰는 게 5가지다. 그래서 5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이 안에서는 이렇게 숫자를 쓰게 되면 이제 이 앞에 있는 게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 들어가면 소수점 이하. 또 문자인 경우는 이제 그 전체 문자 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F라고 하는 건 이제 실수로구나. 이 뒤에 있는 게 실수잖아요. 245.2555 실수를 이제 출력을 하는데 전체 8자리를 잡아라 이런 얘기 출력할 때 그럼 출력할 때 보면 이렇게 8자리를 잡아요. 소수점 이하 포함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6개, 7개, 8개 이렇게 8자리를 잡아요. 소수점 이하를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는 두 자리로 나타내세요. 이러니까 이게 25지만 소수점 이하 26이죠. 반올림해서 그래서 .26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5개를 이제 요 245니까 이렇게 왼쪽에는 2개를 비우고 이렇게 245.26 요거는 이제 출력은 안 되는 겁니다. 요거는 자릿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려놓은 거고 그래서 전체 8자리라고 하면 여기 하나, 2개, 3개, 4개, 5, 6, 7, 8 소수점까지 포함해서 그 소수점이야 그 8자리를 잡아서 소수점이야 2자리로 나타내라 이런 얘기요. 요 F라고 하는 실수니까 S인 경우는 자릿수를 문자열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전체 문자 출력하는 문자열의 개수를 이제 요 S인 경우는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소수점이야 2자리 이거 같이 이제 그 반올림해서 나타내라 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출력될까요? 라는 문제들이 많이 출력이 돼요. 여기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입력할 때 이제 요 두 문장을 써요. 요거는 이제 요건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요 동그라미. 요 두 줄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 기반의 클래스 이름 스캐너라는 게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자바에서 이미 그 선언돼서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C에서도 보면 scanf라는 펑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진 않잖아요. 그냥 갖다 쓰는 거죠. 이미 그 C 라이브러리에 가보면
scanf라고 하는 게 이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약속대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내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요 펑션을 scanf를 이제 만들 수는 없지만 요거 예약어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그 펑션에 대해서, 그렇죠? 그 메소드 자바에서 만들 필요가 없죠. 이미 이제 만들어진 거 우리가 갖다 쓰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입출력을 많이 하고, 메인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메인도 이미 그 구현대 라이브러리에 구현되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수학 함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절대값 ABS, 뭐 이스포네자, 뭐 그렇죠? 수학 함수들이 이제 많이 씁니다. 그렇죠? 맥스 이런 거, 두 개의 숫자 중에 맥스,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수학.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이제 여기서 함수로 많이 구현하고, 입력과 출력과 관련돼서 scanf, printf, C에서는 이렇게 쓰고, 요거는 이제 변수명,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변수명을 그 변수명 작성 규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면 되죠. 요것도 굳이 A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변수명을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뉴라는 이제 예약어를 쓰는 거죠. 클래스에서. 그 다음에 스캐너, 그대로 써주면 돼요. system.in.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scan01의 scan01의 .nextint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입력할 때 그냥 쓰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요거는 next라는 게 이제 그 nextin이라고 얘기하는 게 nextint 정수형이다 이런 얘기겠죠. 입력받은 값을 정수형으로 반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scan01은 이제 그 객체 변수 이름이고, INNUM은 이제 요 입력받은 값을 저장할 변수명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객체명이고 요거는 변수명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따로 요거하고 요거는 따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변수명하고 요 그 객체명을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때 단 이제 여기서 요 이름하고는 동일해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동일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썼으면 스캔 01이면 여기도 스캔 01, 뭐 스캔 02면 여기도 스캔 02. 요건 이제 변수명을 여러분 따로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입력이고요. 그 다음 출력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C처럼 서식 문자열 변수, printf를 이제 똑같이 요거 쓰시면 되고, 프린트와 프린트 라인 ln이라 그래서 이거는 출력 후 다음 줄로 이동하는 거고, 이거 이동 안 하는 겁니다. 서식을 지정하지 않고 출력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요거까지 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시험 문제 좀 이따가도 보지만 그 이전에 기출했었던 문제 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출력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좀 보긴 하겠지만, 이제 51페이지에 2020년 9월 달에 이제 작년 9월 달에 요 문제가 출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바에서 출력 함수가 아닌 것은 세 가지니까 세 개를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제어 문자는 이제 우리가 요 출력을 한 다음에 한 줄 띌 거냐 아니면 한 탭을 띄울 거냐,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46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제어 문자라고 해가지고 역슬래시 n 한 줄 띄는 거, 그 다음에 역슬래시 b 백스페이스 역슬래시 t, 여기서는 이제 키보드 역슬래시가 아마 요 원화 표시겠죠. 여러분들 키보드에 들어있는 거, 요게 이제 역슬래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다 이제 많이 쓰지는 않지만 적어도 요 두 가지는 좀 알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한 줄 띄는 거, 그 다음에 탭을 띄우는 거. 탭을 이제 탭 형식으로, 여러분들 왼쪽에 보면 탭 키가 있잖아요. 출력하고 한 탭을 띄워요. 이걸 이제 출력 형식, 주로 출력 형태에서 많이 쓰는데, 물론 이제 입력 형태로 쓸 수 있지만, 출력 형태에서 탭을 띄워가면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이제 풀어볼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제 요거 있죠. 요것도 이제 많이 쓰는데, 이걸 한 문자를 입력하고, 여러 개 문자를 입력하고, 요거는 한 문자를 출력하고, 요건 여러 개 문자를 출력할 때, 뭐 이런 방법도 펑션도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쓰는 게 요 scanf, printf, C에서는, 자바에서는 스캐너 클래스, 그 다음에 요
뭐 printf 아니면 이제 printline 요걸 많이 써요. 요 두 가지. 이제 여러분들 아마 C나 자바를 다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아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요게 이제 그 중요한 하나의 섹션으로 다루고 있는 게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을 배우려면 이제 입력과 출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 먼저 우리가 어느 언어이든지 가서 처음 이제 연습해 보는 게 헬로 월드잖아요. 헬로 월드. 그 우리가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입력받고 출력받는 형태의 함수를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처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51페이지 있죠? 51페이지에 있는 요 문제를 이제 좀 보시면, 자바에서 사용되는 출력 함수가 아닌 것은, 자바에서 사용되는 출력 함수가 아닌 것은, 이게 이제 2020년 9월 달에 그 출제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2020년 9월 달에, 9월 달에 출제가 돼서,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놨죠. 시스템 프린트 라인, 프린팅 요건 아니라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맞고. 그래서 이제 2020년 9월 달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요 %s, 스트링이라고 생각하면 돼. 스트링. 요거는 이제 16진수, 요거는 10진수, 요거는 이제 없어요. 이런 거는 h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제 이거는 이제 2020년 훨씬 전에 뭐 출제가 됐었던 거. 이거는 뭐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한 문자 입력 함수는 이제 한 문자 입력 함수라고 하는 건 get 캐릭터라고 얘기했죠. 여러 개는 이제 get이고 입력할 때 뭐 이런 것도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이 성격이 다른 하나는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실수형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정수형과 관련된 거고, 그렇죠? 제어 문자에 대한 의미가 옳지 않은 거. 제어 문자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역슬래시에는 이제 새로운 라인이지 새로운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역슬래시 R 같은 경우는 캐리지 리턴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현재 줄에 처음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현재 줄에 처음으로. 역슬래시 R이라고 하는 건. 역슬래시 B는 백스페이스. 그러니까 영어를 보면 백스페이스라고 하는 거 있죠? B. 그래서 이제 백스페이스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T라고 하는 거 탭에 T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 좀 공부하실 때 좀 외우시면 좋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아까 설명은 안 했지만 언뜻 그 말로 좀 드렸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포인터 앞에서 설명했죠. a라는 변수에 이제 문자열인 경우 마운틴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요게 이제 8자리를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 이렇게 잡았죠. 일단 잡고 그 a라는 거에 5글자 앞에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에 이렇게 정렬해서 출력을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줄 띄세요. 사실은 이제 출력한다면 커서가 요 다음 줄에 이렇게 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요 printf 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end 표시 안 한다는 거. 우리가 scanf 할 때는 요 end 표시 하잖아요. 그래서 printf는 이렇게 변수명만 적습니다. 그죠? 그 scanf 할 때만 그 주소가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구조 시간에 또 얘기를 했지만, 메모리에 그 주소를 이제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주소 값에 근데 그 저장을 바로 하기 위해서 scanf 할 때는 end 표시로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출력할 때는 이미 그 값을 알고 있기, 데이터 값에 그 오퍼랜드에 저장된 데이터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소 값을 굳이 몰라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출력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전 이제 만약에 이제 이전 강의 내용하고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새로 추가하기로 이제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섹션 번호가 앞부분에 1, 2, 3, 4교시 섹션 번호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학기 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새로 추가되는 챕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섹션이라는 말을 많이 주로 사용하죠. 섹션 넘버가 새로 구입한 학생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2021년도에 새로 나온 거. 저는 이제 만약에 책을 산다 그러면 요 2021년도 거를 반드시 사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 2020년도 거를 이제 이미 구입한 학생은 제가 보기엔 새로 구입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게 새로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렸지만 요 기출문제가 이제 요만한 두께로 요게 이제 추가가 이제 됐죠. 기출문제가. 그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가 이제 요게 이제 뭐 요만한 두께로 그 추가가 됐는데 요게 이제 그 2020년도에 없는 건데 요거를 위해서 새로 살 필요는 없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요 문제는 이제 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제 뭐 책을 하나 사서 내가 올해 이제 그 1년 동안 이제 공부해서 내년 3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연히 2021년도 걸 사셔야죠. 2020년도 걸 살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녹음을 해 놓은 거는 2020년도 거인데 비교를 해가면서 큰 차이가 없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어딘가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에 중요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섹션으로 저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다 더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지. 이전 그 책에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중요하게 섹션으로 하나를 다루지는 않고 이제 넘어간 거죠. 근데 이제 그 출제 경향을 좀 들여다보니 이런 문제가 작년에 많이 좀 출제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항상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이상씩. 왜냐하면 그 입력과 출력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프로그램에서 입력할 줄 아느냐, 그 다음에 출력하는 방법을 아느냐, 문자 서식 문자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느냐, 슬래시 n 같은 계획 문자라고 하는데 또 그런 또 제어 문자의 사용법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거 같은 문제는 제가 필기에서 이제 그 좀 어려운 문제로서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내기가 상당히 좀그 쉬워요.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뭐그 프로그램을 좀 해본 어떤 학생인지 아닌지를 그 좀 판별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뭐 난이도가 이제 그 필기 시험에서는 다 이제 동일한 저희 점수 1점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구분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좀 이해를 좀 해서 그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좀 학습을 별도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여러분들 이제 서로 만날 수는 어제 없는 걸로 이제 아는데 어쨌든 그 2021년도에 그 교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아마 그 섹션 130 이게 이제 134인가요? 요거를 별도로 좀 이제 좀 한 5-6페이지 되니까 복사해서 좀 별도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제가 여기 설명한 이 자료를 좀 보고 좀 학습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자바나 C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이제 다 갖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학습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그때 강의 자료를 한번 보고 서로 비교하면서 그 추가되는 거를 이제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래서 이제 일주일씩 제가 이제 시간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그때 그 시간 날 때마다 좀 미리 안 보시면 또 자꾸 미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간 날 때마다 어쨌든 그 주 단위에 그때 좀 미리미리 좀 학습을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이제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